우공이산 10분 요약. 오늘은 제26화 친문 수박 무찌르고 금투세를 폐지하자입니다. 이날 방송도 레전드 명예전당 등극할 수준이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매번 기대를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 버리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TV 지난주 방송도 10분 요약 해보겠습니다. 우공이산TV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칠 여파에 대해서 그간 꾸준하게 짚어드렸고, 저도 금투세 폐지 2차 촛불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엔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악법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내걸지만 실상 초부자 사모펀드를 위한 감세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왜 투자자들의 반대와 댓글 테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하나에 대한 이유, 그것은 바로 친문 수박, 이 빌런 때문입니다. 친문 수박이 사모펀드를 위한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바로 20년 전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14일 당시 매일경제에 실린 이해찬 총리 사모펀드 규제 풀어 부동자금 흡수라는 기사를 박 작가님께서 꺼내와 주셨죠. 이 뉴스에서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시중 부동자금 400조 원이 기업에 몰리지 않고 아파트와 땅 투기에 몰리면서 상당한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며 사모펀드 등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자금이 증시로 들어와서 사업자금으로 가려면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총리는 증권거래 수수료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더 인하할 수 있다며 증시가 많이 좋아졌지만 증시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도 안정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도록 세제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죠. 사모펀드들의 세금을 절반 깎아주는 금투세는 결국 20년 전부터 설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세계관의 완성을 위한 절대 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모펀드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의한 사모펀드를 위한 세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수박. 정치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쉬쉬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라인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천화동인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과연 누가 이들을 설계하고 이들 사모펀드의 수익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보유 내역 10년치에 대해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천화동인은 누구 겁니까?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불어민주당도 사모펀드도 결국엔 부동산을 향한 뿌리 깊이 박힌 이익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주범도 역시 사모펀드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내 부동산에 투자된 비중은 절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선 역대급 부동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투기 세력이라며 공공의 적을 프레임하고선 그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면서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도입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스탠스였는데 저는 당시 그걸 보고 이건 되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인데 부동산 가격 떨어져야 된다면서 왜 저러지? 일부러 저러는 건가? 모르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망해서 경매에 올라왔거나 하우스푸어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세금을 붙이면 세금을 붙인 만큼 매도가가 나옵니다. 매도자는 매수자 혹은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내놨는데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잊을 수 없었던 장면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일제히 문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순간인데요. 당시 문 정권이 집값 잡기를 위해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정권 핵심 인물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거부하고 집단 사퇴를 한 건 2년 남은 정권에서 누릴 혜택보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데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게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표를 냈던 비서실 인물들 중 노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회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다주택자였고 일부 주택은 서울 강남권에 있었습니다. 사이의 표면적인 명분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한 실리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다들 눈치챈 상황이었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려고 정책을 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면은 규제였지만 세금 도입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통계까지 조작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였던 정책실장, 경제수석, 통계청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제정책을 관장하던 이들 11명이 현재 통계를 조작한 국기문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실패한 걸 감추기 위해 거짓 통계를 발표한 것입니다. 통계에 손을 댄 건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중국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중국의 경제지표는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 그동안 참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의 핵심 문제였던 부동산에 대한 통계가 조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시장에 개입한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에 혼돈을 주고 되려 주거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써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 쭉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권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제가 겪었던 경험이 떠올라서였죠. 2020년에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정책 중에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입법 시행된 임대차 3법을 기반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건물주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1억 원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놨던 저의 작은 오피스텔 물건에 대해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하러 갔었는데요. 이걸 가입해야 되는 요건이 오피스텔의 주택가격의 60% 이상이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주택가격의 60%가 9천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 아래면 가입 의무가 없는데 전세 보증금 1억 원의 월세를 조금 받고 있던 터라 가입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허그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신청 서류는 보증 신청서, 개별 거래용 보증 채무 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감정평가서 원본, 공시가격 조회 출력물, 등기부 등본,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업등록증,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보증금 수납 통장 사본, 확정일자 현황 등 약 17가지나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이 중 몇 가지는 제 것과 남편 것까지 2개씩 각각 첨부해야 했고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뿐이어야 했습니다. 여튼 이걸 하면서 이건 정부가 전세 주지 말고 그냥 월세 주란 소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은 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습니다. 저희 오피스텔도 결국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는 올라간 형편입니다. 기존에 보증금 1,000만 원에 55만 원에서 60만 원이던 우리 오피스텔 월세가 현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에서 73만 원에 실거래가 되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월세 중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허그 보증보험 때문에 진짜 너무나 번잡하고 화가 났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금투세가 도입되면 확정신고 첨부 서류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역 등의 조회 문서 또는 통지서 사본, 금융투자 소득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필요 경비 불산입 명세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조례 특례 적용 신청서 및 조세 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귀찮고 번거로울 겁니다.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수익 냈다가 세금 신고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니까요. K증시의 먹구름, 금투세,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금투세. 5023TV는 3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금투세 문제를 줄곧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금투세 폐지를 키워드로 끌고 가는 정당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왜 금투세가, 사모펀드가, 친문 수박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빌런인 것인지 꾸준하게 짚어드려 왔는데요. 사모펀드의 뒷배인 친문 수박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박순혁 작가님은 정치병자, 전북대 법학과 나온 진성준, 사모펀드 세금 반으로 깎아주는 금투세, 이 세 가지 워딩을 밈으로 확산시켜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액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상향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정부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어 5일에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원 동의로 일궈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가 청원 통과 이후에 시행까지 갈 수 있게 끝까지 세심하게 작업해야 되겠고요. 향후 금투세 폐지뿐 아니라 사모펀드 세금 인상까지도 법안 발의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애써 일군 가계 자산,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서 피땀 흘려 잘 모으고 불린 건데 이거 상속할 때 50%나 떼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로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번 비리 수익이 세율 49.5%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모펀드 환매 세율은 60%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문 수박은 하루빨리 사모펀드와의 공생관계를 마무리하십시오. 금투세라는 중산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세금 이슈는 결국엔 시민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023 10분 요약, 다음 시간엔 더 핫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정치적, 경제적 식견을 더욱더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생활 구독자 그리고 투자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